외모가 닮으면 사주도 비슷할까? 저만 해본 생각은 아니겠죠? 그래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닮은 외모, 그리고 그 사주 속 공통점이 과연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우선 첫 번째, 정말 전생에 남매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닮으신 한가인님, 김동준님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벌써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뭔가 같은 게 보이시죠? 저기 검정색 임수가 같은 자리에 두 개가 두 분 다 떠 있네요. 이 임수라는 천간이 매력 어필이 엄청 잘 되는 글자입니다. 도화살의 글자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다면 이런 걸 병존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매력이 차고 넘치겠죠? 심지어 그 자리를 보시면 이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사주에서 바깥쪽 안쪽이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여기부터가 바깥쪽 그리고 요 안쪽으로 갈수록 이제 안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저희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이미지가 요 바깥쪽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바깥쪽부터 이 사람은 요런 이미지구나 라고 했다가 점점 친해지면 요 안쪽 자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내면까지도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요렇게 인민병존이 있다면 더 매력이 사람들 눈에 한눈에 굉장히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괜히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다른 임수가 있는 연예인들을 더 보던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을 찾아보았더니 이 두 분 모두 정화라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설명을 해드리면 사주에는 나를 나타내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여기 일간의 자리입니다. 한가인 씨는 기토일간, 김동준 씨는 정화일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요 일간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요 아랫줄에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글자들이 좀 있어줘야 돼요. 한마디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같은 색깔의 글자가 있어주면 좀 좋다. 물론 기토일간은 예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김동준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보면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얘가 힘이 되어주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화가 품고 있는 화는 병화입니다. 정화가 아니고요. 물론 정화가 없을 때 이 병화가 도움을 주기는 하나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100%의 글자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주에서는 요 월지, 내가 태어난 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계절을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나의 힘이 되어주는 글자에는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도 없죠. 그리고 여기 연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준 씨도 그렇게 강한 사주는 아니고 요 뿌리에 정화가 와주면 참 좋겠는 그런 사주이고요. 그리고 한가인 씨를 보면 한가인 씨는 기토일간인데 기토일간은 조금 특이하게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세력은 정화일간입니다. 약간 이 비옥한 농가 밭을 따뜻한 불이 좀 데펴주면 더 많은 농작물을 잘 심고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일간이 여기 아래에 있어주면 좋은데, 여기 연지에 지장간 안에 정화가 살짝 들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거리가 일관과 멀고요. 여기 심지어 그 일지, 그리고 월지에는 나를 극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한가인 씨도 그렇게 사주가 강하지는 않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모두 이 정화가 와준다면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게 더 있을까 하고 봤더니 우선은 보이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정세님, 이재원님 이 두 분이신데 와 진짜 이 두 분도 너무 도플갱어 같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코믹한 귀여우신 버전 오정세님, 조금 더 정극 버전은 이재원님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닮으신 이 두 분 사주 바로 보겠습니다. 딱 봤을 때 공통점 보이세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이 두 분의 명식에는 어떤 색깔이 많으세요? 초록색, 그죠? 그리고 빨간색. 요 초록색이 나무, 목의 기운이고요. 빨간색은 불, 이제 화 기운입니다. 그 목과 화 기운이 줄을 이루고 있는 사주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오정세님 같은 경우는 사주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나 일간 자체도 목 기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까 한가인 씨 팀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힘을 주는 요 아랫자리들이 모두 목기운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사주가 조금 힘이 좋은 편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이재원 씨 같은 경우는 불기운이 강합니다. 병화일간이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월지도 오화, 겁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겁재는 진정한 나의 뿌리라고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요 겁재 오화와 함께 여기 임목까지 있죠. 이 둘이 합쳐지면 또 불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정세 씨만큼은 아니지만 이재원 씨도 좀 힘이 괜찮은 서주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간에도 이제 영화가 이렇게 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불기운이 강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목기운과 불기운이 강하구나.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바로 그래서 금기운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금. 금은 사주에서 하얀색이에요. 요 이재원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기운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시죠, 여기. 근데 오정세 씨 같은 경우는 금이 아예 없습니다. 바로 요 식신 안에, 식신사화 안에 지장간 속에 여기 살짝 숨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얘는 힘이 굉장히 약한 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없고 뭐 하나밖에 없고 이런 거를 떠나서 또 이 사주 자체의 화와 목 기운이 강하면 금 기운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화 기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대장간을 다들 아시죠? 그 대장간에 불이 이렇게 막 불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달궜잖아요. 그럼 요 칼의 입장에서 이 금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극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원 씨처럼 불기운이 많다 이렇게 한다면 금기운이 많이 극을 당해서 안 그래도 없는데 약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무에 반대되는 기운이 금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세력이 굉장히 큰 오정세 씨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금기운이 좀 많이 약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금이 사주에 하나도 없어서 더 약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좀 신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금이 많은 분들은요. 얼굴에 각이 좀 있습니다. 경금 같은 분들은 약간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경금에 힘이 들어간 분은 육각형이나 뭐 광대뼈가 좀 돌출됐거나 얼굴에 전반적으로 남성미 있는 그런 각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신금이 좀 발달하신 분들은 턱도 뾰족하고 약간 눈매도 조금 이렇게 날카롭고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이런 각을 형성하는 금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동안이시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재원 님이 아마 86년생, 그쵸? 그리고 오정세 님이 77년생. 와, 저는 진짜 두 분 다 너무 동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동안의 비결이 사주로 봐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주에서도 요 목기운이 굉장히 어린아이, 그리고 요 화기운이 그 다음에 청년의 기운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주의 세력이 얼굴로도 이렇게 발현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굉장히 동안이신 연예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케이스를 좀 더 모아서 한번 확인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김고은 씨, 박소담 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정말 이미지 많이 비슷하시죠? 그런데 사주 분석을 하다 보니 두 분이 또 동갑내기시더라고요. 이 91년도에 아마도 많은 인재분들이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박소담 씨의 명식을 딱 보면 뭐가 딱 보이세요? 바로 요 신금, 그리고 이 유금도 신금의 세력입니다. 이 신금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월지, 굉장히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이 자리에서 든든하게 신금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아래에 일지에서 있는 사화, 이 사화랑 이 유금이 합쳐지면 또 금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박소담치는 굉장히 강한 사주를 타고났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정화까지 더해서 정화도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요 미토가 그냥 토양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뜨거운 토양이에요. 이 정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그래서 미토의 생조를 받는 뿌리가 든든한 이런 정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화와 신금이 발달한 명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금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현실적이고 요런 것들을 표현하거든요.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실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감정적인 정화의 기운이 같이 있으니 열정적이시고 되게 캐릭터 분석도 섬세하게 하실 것 같고 되게 감정을 담아서 연기를 메소드 연기를 너무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명식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김고은 씨 같은 경우는 개수일간이십니다. 개수일간. 그런데 언제 태어나셨죠?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태어나셨어요. 개수일간은 똑같이 검정색인 조금 추울 때 태어나야 힘이 그나마 조금 받쳐주는데 너무 뜨거울 때 태어나서 힘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겠죠. 나는 졸졸졸졸 흐르는 물인데 너무 뜨거워. 그래서 내가 증발될 것만 같아. 불안함을 느낄 거고. 그래서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운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래 어디를 봐도 검정색,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운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나마 생존해 줄 수 있는 요 신금의 기운을 아마 강하게 붙잡고 끌어당기고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제가 볼 땐 신금, 신금이 강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오정세 씨 그 커플 말씀드릴 때 신금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외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턱이 뾰족하고 전반적으로 선이 조금 얄쌍하면서 날카로운 눈도 이렇게 가늘고 길게 뻗어 있고 그러면서 피부도 되게 하얗시고 그리고 또 신금이신 분들이 많이 좀 날씬하세요. 이게 예민함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우락부락하거나 뭐 풍채가 크시거나 이런 분들이 잘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김고은님, 박소담님 두 분을 봤을 때 너무 신금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신금에 힘이 들어가 있네라고 두 사주를 보면서 이제 외모랑 매칭을 해보니까 그냥 인간 신금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사주를 보면서 또 느낀 건, 직업을 되게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김구호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까 불안한 개수일간이라고 했잖아요. 불안한 개수일간. 그리고 또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그 신금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개유일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함을 한번 느끼면 크게 증폭이 될 수 있는 일주예요. 그리고 상황도 조금 불안하죠. 내가 있는 곳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민함을 만약에 직업적으로 풀지 않으셨으면 조금 성격적으로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소담님 같은 경우도 섬세하고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딱 예술인의 사주 같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직업적으로 많이 푸셨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좀 무난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사주로 보면 천직을 잘 고르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이번 분석이었어요. 이렇게 외모가 비슷한 분들은 정말로 사주도 비슷할까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세상에 유사 외모를 지닌 분들을 알아봤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닮은 분들에 대해서 케이스도 많이 모아보고 또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재미나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